전 세계 강대국들이 피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세계 초대형 프로젝트인 남수단 유니티 유전 개발권을 두고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UAE가 총출동한 치열한 외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쉐브론, CNPC, 토탈에너지, 가즈프롬, 아드녹, 전 세계를 주무르던 거대 자본과 외교력의 끝판왕들이 총동원되었고 모두들 한국은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남수단의 선택은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이 들어준 손은 유일하게 기억을 남긴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무슨 일을 했길래 이 어마어마한 외교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수단 에너지부 장관 아브라함 마이클입니다. 2025년 7월의 주반은 건기의 끝자락에서 먼지바람이 끊이지 않았고 에너지부 청사 3층 제 장관실 유리창에 모래알갱이들이 부딪히며 작은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각국에서 온 제안서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는데 그 두께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유니티 유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 쉐브론의 제안서는 가죽 표지에 금박 로고가 새겨져 있었고 중국 CNPC의 것은 붉은색 리본으로 정성스럽게 묶여 있더군요. 러시아 가즈프롬과 프랑스 토탈에너지, UAE 아드노까지 모두 각자의 위엄을 드러내는 화려한 겉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끝에 놓인 얇은 서류 하나가 제 시선을 끌었어요. 한국 SK이노베이션과 KNOC 연합의 제안서였는데 다른 것들에 비해 소박해 보였지만 묘한 친숙함이 느껴졌습니다. 표지를 넘기며 내용을 훑어보다가 부록 3페이지에서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그 순간 제 손이 잠시 멈췄고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14년 코이카 및 국군 한빛부대, 보르 지역 내전, 피해 복구 및 민사작전 수행이라는 문장 앞에서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났습니다. 책상 위에 회색 유전지도가 흐려지더니 그 자리에 11년 전 폐허가 된 보르의 풍경이 떠올랐어요. 당시 제가 서 있던 곳은 지금의 이 화려한 장관실이 아니라 총탄 자국이 남은 벽돌담 뒤였죠. 그때의 저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굶주림만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나타난 태극기 하나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걸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안서 속 그 한 줄이 지금 제 앞에 놓인 거대한 결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고 그날의 기억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죠.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어쨌든 그 기억은 지금의 선택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 같았습니다. 2014년 보르는 내전의 상처로 얼룩진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건물들은 무너져 내렸고 도로는 포탄 구덩이로 울퉁불퉁했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죠. 11살이었던 저는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겨진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침 멀리서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또 다른 무장 세력이 왔나 싶어 벽 뒤로 몸을 숨겼는데 이상하게도 총소리 대신 엔진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보니 낯선 깃발을 단 군용 차량들이 마을 중앙 광장에 자리를 잡고 있더군요. 그 깃발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모양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태극기였던 거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차량에서 내려 짐을 나르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들의 표정은 온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들은 대체 누구일까? 왜 이곳에 왔을까 하는 궁금증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며칠 뒤 그들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빛부대라고 불리는 한국군이었고 그들은 총을 들고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등장해 무너진 도로를 정비하기 시작했고 파괴된 보건소 옆에는 하얀 천막으로 된 임시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박주영이라는 대위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임시학교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였죠. 학생들 손이라고 외치며 손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에 학교라니 그런 것이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천막 교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벽 뒤에서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도 그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 믿어도 될까 하는 의심과 희망이 교차하며 제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죠.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공짜로 오는 외국 군대는 없다며
분명 뭔가 속셈이 있을 거라고 수군거렸죠. 실제로 몇 달 전에는 중국에서 온 지원단이 병원 설계도를 보여주며 주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저는 며칠째 계속된 설사와 고열로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다리에 난 상처는 감염되어 고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자 마을 사람들이 저를 한빛부대 진료소로 데려갔어요. 의식이 흐릿해진 상태에서도 저는 이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진료소에 도착하자마자 이상민이라는 군의관이 달려와 저를 침대에 눕히며 꼼꼼히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그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고 중간중간 체온을 재며 상처를 소독해 주었죠. 그때 느꼈던 안전함과 따뜻함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사흘간의 치료 끝에 열이 내리고 상처도 많이 나아졌을 때 이상민 중위가 호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하나 꺼내더군요. 둥글고 평평한 모양의 갈색 코팅이 되어 있는 과자였는데 초코파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입안에 퍼지는 달콤함은 제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동이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단 것을 먹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는데 그 작은 과자 하나가 제 마음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어요. 너무 달콤해서 눈물이 났고 그 눈물은 맛의 감동인지 아니면 처음 느껴보는 진짜 친절에 대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민 중위는 제가 우는 모습을 보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그의 눈빛에서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요. 몸이 회복되자 저는 한빛부대가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것은 태양광 발전기로 전기를 만들어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교실이었어요. 제 생애 처음 보는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며 글자가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타자 연습부터 시작해서 한글 교실, 심지어 한국 동요까지 배우며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죠. 태권도 교실에서는 예의와 규율을 배웠고 축구대회에서는 운 좋게 MVP까지 받았습니다. 저녁 시간이면 군용 텐트에서 뽀글이 라면과 김치를 먹으며 한국의 맛을 경험했는데 매콤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그 맛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또한 한국 전통놀이인 제기차기, 윷놀이, 연날리기를 한빛부대원들과 함께하며 마을 전체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이들의 진심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했고 처음의 의심은 점차 신뢰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한빛부대의 일진 파견 기간이 끝나갈 무렵 마을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복귀 전날 밤 모든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박주영 대위가 저를 꼭 안으며 기억하라고 우리는 다시 올 거라고 말했을 때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중위가 제게 손편지 하나를 조용히 건네주었죠. 편지를 받아든 제 손이 떨렸고 그 안에 적힌 글을 읽으며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브라함, 너는 참 똑똑하고 착한 아이야. 너에게서 희망을 봤어. 너에게서 남수단의 미래를 봤어라는 문장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마음은 항상 여기에 있을 거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남수단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우리는 꼭 다시 만날 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제게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정말로 남수단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이상민 중위가 떠난 후 저는 그 편지를 마음의 등대 삼아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낮에는 임시학교에서 기초교육을 받고 밤에는 촛불 아래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독학했어요. 몇 년 후 장학금을 받아 마푸투 국립대학교 국제개발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강의실에서 공적개발 원조, 새마을운동, 한국의 발전 역사 등을 배우며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갔죠. 밤이 되면 기숙사에서 그 손편지를 꺼내 읽으며 유년 시절의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편지의 종이는 시간이 지나며 누렇게 변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만큼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대학 생활 내내 그 편지는 제 삶을 이끌어온 나침반 역할을 했고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코이카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한국에서 ODA 연수를 받게 되었을 때 저는 운명의 실이 다시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드디어 그분들의 나라에 직접 가서 그들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배울 기회가 온 것이었죠.
한국에서의 연수 기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농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기술과 교육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강의실에서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한국 지도자의 말씀은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추구해야 할 발전 철학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컴퓨터 연구실에서는 최신 기술을, 스마트팜에서는 농업 혁신을, 마을 복구 사업 현장에서는 지역사회 발전 모델을 견학하며 지식과 기술 이전이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진리를 몸소 체험했죠. 서울의 높은 빌딩들 사이를 걸으며 불과 60년 전만 해도 폐허였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경이로웠습니다. 연수를 마치고 남수단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남수단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평생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말이죠. 귀국 후 저는 에너지부에 입부해 사무관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지만 점차 제가 품고 있던 비전을 구체화할 기회들이 찾아왔어요. 남수단의 석유 자원을 단순히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몇 년간의 경험을 쌓으며 점차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고 마침내 유니티 유전 개발권 입찰을 총괄하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죠. 그 순간 저는 운명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린 시절 받았던 그 편지가, 한국에서의 연수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 각국이 참가한 거대한 입찰의 테이블 앞에 서서 저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마음으로 제안서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고이 보관해둔 그 편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제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입찰 참가국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가히 전 세계 에너지 업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각국의 제안서를 하나씩 펼쳐보며 저는 그들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미국 쉐브론의 제안서에는 최신식 정제 공장 건설과 대형 종합병원 설립 계획이 상세히 나와 있었고, 프랑스 토탈에너지는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복합 에너지 도시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중국 CNPC는 광범위한 도로망과 항만 개발을, 러시아 가즈프롬은 군사 협력까지 포함한 종합 패키지를 내놓았죠. 서류상으로만 보면 모두 매력적이고 화려한 제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다른 나라들이 아프리카에서 벌인 일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겉으로는 화려한 혜택을 약속했지만 결국 자원만 가져가고 떠난 사례들 말이죠. 각 제안서 뒤에 숨어있는 복잡한 조건들과 불평등한 계약 조항들을 보며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대국들의 달콤하지만 위험한 속삭임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라는 것을요. 입찰 쇼케이스가 열린 날 각국 대표들의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미국 대표는 홀로그램을 이용한 3D 시뮬레이션으로 미래의 정제 공장 모습을 보여주었고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어요. 프랑스 팀은 에너지 관광을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 설계안을 발표했고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와 연계한 거대한 인프라 구축 계획을 펼쳐놓았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안보와 국방 협력을 동시에 해결하는 포괄적 파트너십을 강조했죠. 각 발표가 끝날 때마다 참석자들의 감탄사가 터져나왔고 언론진들도 열성적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이들의 제안이 정말로 남수단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포장된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하려 했습니다. 제 경험상 가장 화려한 포장지 안에 가장 쓴 내용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각국 제안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며 진정한 협력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침내 한국팀의 차례가 되었을 때 발표장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 팀이었고 화려한 영상이나 홀로그램 대신 단순하고 명료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했어요. SK이노베이션과 한국석유공사가 주축이 되어 민관 협력의 개발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 핵심은 기술 이전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청년 교육이었습니다. 단순히 석유를 채굴하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남수단 현지인들이 직접 기술을 배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죠. 코미르의 지질 탐사 지원, 코이카의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동반 성장 모델이었습니다. 발표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권리를 주고받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가치를 남기는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게 편지를 주었던 이상민 중위의 진심이 지금 이 서류 안에서 다시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팀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는데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이미 제 마음의 방향이 정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입찰 발표를 앞둔 내각회의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꺼냈습니다. 한국팀을 유니티 유전 개발 파트너로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이죠.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고 재무부 장관이 제일 먼저 목소리를 높였어요. 장관님, 한국팀을 선택한다는 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고, 우리는 지금 최소 150억 달러 이상의 직접 투자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정유공장과 병원을, 프랑스는 관광도시 하나를 통째로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꿈이 아니라 현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외교부 고위 관리도 가세해서 강대국들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을 언급했고 국방부에서는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편지를 꺼내보았습니다. 너는 남수단의 미래야라는 문장이 이제 그 미래를 만들 때가 왔다는 간절한 목소리로 바뀌어 제 가슴을 두드렸어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저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각 회의를 마치고 혼자 남은 장관실에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바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그 별빛 아래 어딘가에서는 한빛부대원들이 여전히 우리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후 며칠간 저는 대통령과 다른 장관들을 차례로 만나며 한국팀 선정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갈등과 의심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저는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침내 대통령께서 제 제안을 받아들여 한국팀을 유니티 유전 개발 파트너로 선정한다는 최종 승인을 내려주셨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이 선택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석유를 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자고 제안한 유일한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책상 서랍에서 그 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으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 왔다고, 이제 정말로 남수단의 미래를 위해 일할 때가 되었다고 말이죠. 내일 발표를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껴졌어요. 2025년 7월 29일 한국 인천공항에서는 한빛부대 20진 파병 환송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장병들이 한빛부대 파이팅을 외치며 다시 남수단을 향해 떠나는 그 모습이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도 생생하게 그려졌어요. 같은 시각 주바의 에너지부 청사에는 각국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어 회견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발표를 앞두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 순간이 남수단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르자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했고 플래시가 번쩍이며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죠. 마이크 앞에 서서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수단 정부는 유니티 유전 개발권을 한국 SK이노베이션 KNOC 연합에 공식 선정한다고 발표했어요. 남수단과 한국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 우리는 자원보다 기억을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회견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고 기자들은 일제히 손을 들며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마침내 어린 시절의 약속을 지켰다는 뿌듯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견을 마치고 다시 장관실로 돌아온 저는 손에 그 편지를 쥔 채 조용히 유전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니티 유전이 표시된 그 작은 점이 이제는 남수단과 한국을 이어주는 희망의 상징으로 보였어요. 창밖으로는 한빛부대 20진이 막보르 지역에 도착해 도로 정비를 시작하는 모습이 그려졌고 그들이 세울 새로운 간판의 문구까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약속의 땅, 남수단, 위드 코리아라고 적힌 그 간판 말이죠.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날 받은 초코파이 하나, 그게 바로 오늘의 결정이었다고 말입니다. 어린 시절 굶주린 소년에게 건네진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약속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요. 카메라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설렘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남수단과 한국이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니까요.